결혼정보회사에서 이상적 배우자상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보여주더라고요. 그게 매년 있는 거던데 24년도 거를 봤어요. 처음 봤어요, 이거. 수치화가 이미 되어 있는, 수치가 정해져 있는 조건들이 나열이 돼 있어요. 키, 소득, 자산, 직업 같은 거.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거 너무 자극적이에요. 너무 자극적이야. 제가 보기에는 이 내용이 그 나는 솔로, 솔로지옥 이런 예능보다 더 자극적이에요. 저 수치, 저 숫자가 우리의 정신을 좀먹기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보통의, 우리 같은 평범하고 보통의 사람들의 정신을 좀먹어요. 저 조건들이, 저 숫자들이. 말 그대로 이상적 배우자 상이란 말이에요. 저 내용 자체가 이상적으로 커플이 성사된 사람들의 조건이라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상적인 거기 때문에 보통과는 한참 거리가 멀어요. 그러다 보니 보통의 사람들은 저 조건을 보고 나는 저 조건에 미달되는 비이상적 배우자 상이구나 라는 식으로 의식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조금 무의식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즉 박탈감이 드는 거지. 그 박탈감을 만들어내는 저 숫자들이 너무 자극적이에요. 그리고 또 자극적인 건 안 그래도 인간성이 상실되는 오늘 같은 날, 상대와 대화를 해보기 전에 그 조건들을 너무 많이 따지고 있는 오늘 같은 날에 정말 저 숫자들만 딱 데이터가 나와 있는 이미지를 보면은 그냥 숨이 턱 막혀요. 저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가진 어떤 표면적인 데이터 일부인 거죠. 그것이 인간성은 아닙니다. 키가 그 사람을 다 설명해주지 못하고 연소득이 그 사람을 다 설명해주지 못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진짜 뜬구름 잡는 소리다. 버는 돈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사람 직업이 얼마나 중요한데 라고 할 수 있죠. 당연히 중요하죠. 저는 그럴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내가 만나게 될 사람, 썸녀가 진짜 조건이 좋아. 엄청 예뻐. 키가 커. 돈도 잘 벌어.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내 자존감을 계속 깎아내리고 날 인정하지 않고 그런 식의 대화 태도를 보이면은 만날 수 있나요?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집안이 빠방하고 나한테 좋은 선물들을 준다고 한들 진짜 그 사람 사랑할 수 있냐고요. 이 남자가 나를 은근히 폭력을 가해. 직접 때리든 직접 때리지 않든 간접적으로 때리든 폭력을 가해. 근데 조건이 너무 좋아. 키 크고 잘생겼어. 돈도 잘 벌어. 그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사랑 못해요. 당연하지. 그러니까 조건보다는 당연히 인간성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조건이 좀 안 좋아. 내가 이상적으로 꿈꾸던 것보다 좀 안 좋아. 내 전남친, 전여친보다 이 사람이 좀 키가 좀 작아. 좀 덜 벌어. 조금 스타일 센스가 좀 부족해. 근데 이 사람 그래도 만나보니까 이 사람 생각보다 뜻이 너무 깊고 나를 잘 이해해주고 이런 좋은 사람도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 그럼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될 수 있을까요? 사랑하게 될 수 있죠. 왜냐면 사랑은 인간성에서 오는 거니까. 조건들은 되게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인간성이랑 조건이 반반 같은 게 아니에요.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인간성이죠. humanity. 결코 그것을 조건이라는 가치들이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언제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을 만나보고 대화를 해보고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봐야 그때서야 제대로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서야 이 사람 나 좋아하나? 나 이 사람 좀 좋아하나? 이 사람이랑 있으면 좀 편한 것 같은데 이런 걸 느끼게 되는데 그렇게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죠. 사람을 그렇게 가까이서 가깝게 친해진다는 과정이 쉽지가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소개팅을 나가고 조건들을 따져보고 네 친구의 친구 괜찮더라, 그 사람 회사 어디 다녀 등등 조건들을 계속 캐묻게 돼요. 근데 조건들은 정말로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 요만큼이라는 거. 근데도 우리는 계속 거기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거. 이게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근데도 그게 굉장히 자극적이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그러다 보니까 뉴스, 유튜브, 그리고 커뮤니티의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들을 보면은 그런 조건에 관련된 내용이 너무 많고 진짜 인간성을 많이 상실했다라고 느껴질 정도의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어요. 사랑의 본질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본질을 잘 아는 사람, 혹은 조건보단 인간성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마저도 우리 생활 속에서 너무 많은 정보들이 그 조건이랑 관련된 내용으로 소통되고 우리 머릿속을 복잡하게 헤집어 놓다 보니까 그 본질적인 생각이 점점 영향을 받아요. 계속 흐려지는 거야. 자꾸 본질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런 조건이랑 관련된 내용들을 자꾸만 상기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까 그 결혼정보회사에서 보여줬던 이상적인 배우자상의 조건들의 수준만큼이나 우리가 온라인으로 접할 수 있는 수많은 조건들의 내용은 굉장히 까다롭고 엄청 허들이 높아요. 근데 마치 그게 기본은 되는 것처럼,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 그렇게 해당되는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형성한 걸 수도 있겠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실제로 그렇지 않은 그런 조건을 본인이 가지지 않은 그리고 그런 정도 조건의 이성을 만나기에는 본인의 조건이 어딘가 부족한 그런 사람들이 쓰는 글에도 그렇게 높은 수준의 조건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우린 그냥 섀도우 복싱을 계속 하는 거야. 현실에서의 보통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을 만날 텐데 보통 사람과 보통 사람이 가진 조건도 보통일 텐데 우리는 계속해서 미디어에 노출되고 섀도우 복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높은 허들 앞에서. 근데 안타까운 거는 그 높은 허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돼요? 허들을 못 넘겠지. 너무 작아 보이지. 내 자존감이 떨어지지. 이게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인터넷에 있는 내용들을 100% 무시하는 게 되나요? 안 되죠. 그것들에게 내 정신이 잠식당하지 않게 최대한 방어하면서 현실에 있는 사람들과 잘 소통을 해나가고 나랑 마음이 잘 맞는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해도 정말 좋은 거지만 그렇게 해도 영향을 받아요. 영향을 받지. 영향을 어떻게 안 받아? 지금 나 같은 사람도 이 방구석에서 결혼정보회사 이상적인 배우자상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그 데이터를 보고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현실의 연애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인터넷이 없었던 정말 옛날 같았으면 이 정도로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현실에서 계속 부딪히고 내가 다니는 회사, 내가 다니는 학교 이런 나의 공동체 속에서 좋은 사람들과 소통해보고 가까워져보고 동성 동료들도 생기고 이성 동료들도 생기고 거기서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연인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의 친구들의 커뮤니티와 만나면서 나와 마음이 잘 맞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었겠죠. 현실에서 계속 그렇게 소통을 이어나가다 보면은 분명히 나랑 딱 맞는 상대를 만나는 어떤 그런 순간이 오기 마련이고 그렇게 해서 좋은 인연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좋은 인연을 만나는 그런 방법은 바뀐 게 없어요. 똑같지. 왜냐면 사람은 안 바뀌거든요. 문명, 인터넷, 기술은 바뀔지언정 사람은 바뀌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 기술들 바뀌지도 않는 사람을 마치 바꾼 것 마냥 우리들을 너무나도 혼란스럽게 만들 뿐이죠. 모든 사람들은 다 외로워요. 외로움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혼자가 편하다고 하는 사람도 마음 한켠에 외로움이 있어요. 혼자가 편하다는 거는 나랑 잘 맞지도 않는 사람들 사이 섞여서 대화를 하는 것도 피곤한 것 뿐이지 사실 나랑 잘 맞는 사람을 정말 그런 보석 같은 존재를 만나기라도 한다면은 아마 그 사람이 말 제일 많을 거예요. 혼자가 편하다고 하는 사람이. 우리는 모두 다 외로우니까. 우리는 모두 다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어하고 그런 마음이 다 있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저런 온라인에 있는 수많은 무서운 조건 정보들을 보면서 나 자신을 작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나랑 딱 맞는 사람을 만나는 데에는 그 조건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나랑 딱 맞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도 나랑 비슷한 사람인 거예요. 비슷하게 공부를 했고 혹은 비슷하게 공부 안 하고 놀았고 비슷하게 가난한 집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혹은 비슷하게 여기저기 이사를 다니면서 친구가 별로 없었고 그런 것들을 하나씩 이야기를 하고 공감을 하다 보니 나를 너무 잘 알아. 혹은 나와는 정말 다른데 그 다름에 이끌려. 그런 모든 것들, 그 스파크들 모니터에서는 결코 핸드폰 디스플레이에서는 결코 벌어질 수가 없어요. 바로 현실에 있어요. 현실에. 나와 같은 보통의 사람, 보통의 소통, 보통의 관계에서 발전된 특별한 만남들, 그 인연들. 연애 시장에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조건들이 인터넷에 너무 많고 막 하루 종일 블라인드 글 이런 거 보면서 나 자신을 작게 느끼면서 연애 시장에서 불안해하고 그러지 마세요. 진짜. 당신은 약자가 아닙니다. 연애 시장에서의 약자가 아니에요. 연애 시장에서의 약자라는 건 없어요. 왜냐면 나와 같은 수준의 나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나와 비슷한 자산을 가지고 자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좀 부담스럽겠죠. 아무튼 그런 보통의 나 같은 사람들도 지금 외로워하고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고요. 나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약자 강자가 있을까요? 글쎄요. 롤 같은 게임에서도 티어 매치를 하잖아요. 실버는 실버끼리 매칭이 되고 다이아는 다이아끼리 매칭이 되는 거예요. 실버가 갑자기 다이아랑 매칭돼가지고 막 뚝가 터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쵸?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의 사람들과 잘 지내고 그 공동체의 사람들과 이어진 또 다른 커뮤니티에 점점 내가 확장이 된다면은 그것은 나와 같은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고 나와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일 것이며 그 안에 나처럼 외로워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현실에서 진짜로 사랑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좋은 인간성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커뮤니티에 있는 부정적인 이야기들, 그 자극적인 이야기를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그거
아무리 내가 마음을 곧게 먹는다고 해도 그 이야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영향을 받아서 내 정신이 잠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결혼정보회사에서 보여주는 그 이상적 배우자 상에 있는 조건들 보면서 내가 뭔가 미달되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좋아요. 화이팅!